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한 것은 지명입니다. 현재는 지명한 것은 법치와 안보를 무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이것은 야당이 책임지고 저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 인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면 됩니다. 딱 대북 송금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평양회담 전에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예비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예비회담의 한국 측 대표가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었어요. 그때 수행한 사람이 서훈 국정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에서 막후에서 협상을 하는데 주된 협상이 뭐였느냐 하면은 돈 얼마를 줄 거냐였습니다. 북한이 요구한 게 돈이었어요. 돈.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식의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한국 측과 북한 측이 5억 달러를 준다. 4억 달러는 현대그룹이 준다. 1억 달러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이 합의를 한 사람이 박지원 씨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정부가 부담하는 1억 달러도 현대그룹이 담당한다. 대신 산업은행이 현대그룹에 돈을 빌려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가 넘어간 거죠. 그것도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누가 또 돈을 붙였느냐. 임동원 씨가 원장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이 간첩 잡아야 할 국가정보원이 김정일이가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자금 계좌 등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적행위고 반역행위고 이 자체로서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사형감입니다. 자, 여기에 책임이 있는 박지원 씨가 그 뒤에 대북 송금 사건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 이걸로 해가지고 구속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조금 줄어가지고 2004년 6월 10일입니다.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 5,200여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이면 그 누구도 박지원 씨가 정치인으로 재기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기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때 징역 12년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정몽헌 자살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1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 뇌물은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박지원 씨로부터 돈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몽헌 회장에게 이야기하니까 정몽헌 회장이 CD를 150장, 1억 원짜리 CD 150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있던 이익치 씨한테 줘 가지고 플라자 호텔에서 박 장관한테 주라 해 가지고 2000년 4월에 건넸다. 그리고 박지원 씨는 이 150억 원 CD를 받아 가지고 김명환에게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했다 하는 과정이 사실에 부합된다 해가지고 징역 12년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 등등 합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징역형 12년에 추징금 148억 원이었습니다. 그때 항소심 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명의식을 갖고 정상회담을 추진해 남북 교류를 확대한 공로는 인정되지만 현대 측에 돈을 요구해 거액을 받은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폐해인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은 150억 원 받은 것은 증거가 없다,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파기해가지고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파기환송되니까 환송심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150억 뇌물 부분은 무죄. 그러나 다른 부분은 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직권남용, SK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 받은 것 이것을 인정해가지고 징역 3년, 그때 법정 구속해버렸습니다. 징역 3년, 벌금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때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북 송금 사실을 숨기고 정상회담 사실만을 발표했고 현대라는 사기업으로 하여금 남북교류협력 자금 조달 부담을 지게 했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2차례에 걸쳐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징역 3년 다 살지 않고 2007년 초에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고 그 다음 해에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150억 원 부분입니다. 150억 원을 주었다는 이익치 씨가 있고 그리고 박지원 씨로부터 그 150억 원의 CD를 받아서 관리했다는 김명환 씨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수사를 하던 중에 정몽원 씨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김명환이는 해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법원에서 그 부분은 무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집을 수가 없지만은 대법원의 그 판결이 과연 옳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비가 있는 부분입니다. 참 생각하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준 사람은 준 거는 확실해요. 줬다는 것은 이익치 씨가 줬다는 말입니다. 정봉원 씨한테 받은 돈을 이익치 씨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프라자 호텔 꼭대기에 있는 토파즈라는 데서 박 장관한테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걸 받아가지고 측근인 김명환에게 맡겼다. 그러면 김명환은 이걸 가지고 돈을 세탁하기도 하고 그 돈 중에서 한 30억 가량은 수시로 박지원 씨한테 필요할 때마다 전달했다. 이게 이익치와 김명환의 증언이고 또 증거로서는 그때 쓰고 남은 돈 30억 썼으니까 한 100억 원, 120억 원쯤 남았네요. 쓰고 남은 돈이 확인이 돼서 이게 또 점검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150억 원을 박지원 씨가 받은 걸로 됐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증거를 이익치 씨 증언 믿을 수 없다. 김명환 증언 믿을 수 없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될 정몽원 씨가 자살해버리고 김명환은 재판 중에 외국에 갔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김명환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나갔는데 이미 그때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건 뒤집을 수 없다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진술을 받았는데 그 진술 내용은 역시 김명환 씨는 나는 박지원 씨로부터 받은 자금을 관리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이건 워낙 흥미로우니까 나중에 요 수사 기록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말고도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 관계됐다는 거. 그러면은 김정은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씨를 이렇게 흠이 많은 박지원 씨를 임명한 걸 보니까 2000년에 했던 식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했던 식으로 박지원 씨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혹시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아니,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앉혀가지고 김정은에게 이상한 시그널을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거. 더구나 지금 국정원장 남재준, 원세훈, 이병호, 이병기 이런 분들한테 적용된 법 하나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예산 중에 일부를 대통령한테 줬다. 국고 손실이다. 해가지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몇 분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돈 냄새가 나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그것도 핵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적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 플러스 5천만 달러의 금품을 보내는 역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앉혔다.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앉혔다.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미국에서 핵 개발 관련 기술을 로젠버그라는 과학자 부부가 소련에 제공해가지고 잡혔어요. 이 두 사람 부부가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 핵 개발 기술을 줬다는 겁니다. 그때 판사 카우프만이라는 판사가 유명한 판례를 남깁니다. 당신들이 한 행위는 살인보다 더 나쁘다. 당신들이 제공한 기술로 소련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믿고 한국전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아들들이 거기서 죽고 있다. 사형 선고했습니다. 사형 선고. 미국 역사상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형 선고, 사형 집행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대북 송금 사건이 과연 약합니까? 핵 개발, 핵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 적에 국민을 속이고 4억 5천만 달러를 주는데 주역이었던 사람을 다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 앉혔다 하는 것은 이 자체로서 탄핵감 정도가 아니죠. 이건 명백한 이적 행위입니다. 저걸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이적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당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 인사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 되면은 미국 CIA와의 정보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핵미사일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은 깜깜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또 다른 이적 행위죠. 이것은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이 책임지고 막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